자, 오늘은 정비례 다음으로 배우는 반비례를 배울 시간이에요. 반비례 관계는 정비례 관계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그 정의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비례는요, x가 변할 때 2배, 3배, 4배의 변함에 따라서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되는 걸 정비례라고 했고, 반비례는요, 반대로 x가 2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x가 3배 될 때 y는 3분의 1배, x가 4배 될 때 y는 4분의 1배 이렇게 역소배로 바뀌는 것을 반비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을 가볼 건데 30cm인 빵을 만약에 한 개 조각으로 자르면 안 자르는 거니까 30cm고요. 2개 조각으로 똑같이 자르면 15cm씩 2개가 나올 거고요. 3개 조각으로 자르면 10cm씩 나올 거고 4개 조각으로 자르면 4분의 30, 즉 약분하면 2분의 15 이렇게 나오다가 30등분으로 자르면 하나당 1cm가 나오겠죠. x를 봤더니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반비례하냐? 네, 반비례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반비례 관계식을 말씀드릴게요. 정비례는요, x랑 y가 공평하기 때문에 같은 높낮이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비례는요, y랑 x가 서로 다른 세계에 있어야 돼요. y는 1분의 y잖아. 그러니까 y는 분자에 있지만 x는 분모에 깔려야 되고 여기에 그들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값이 있어야 돼. 근데 이 a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해보시면 이 반비례랑 상관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단원에서 등식의 성질 배웠잖아.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x를 곱해보면 우변에 a만 남고 a는 곧 xy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많이 나오는 관계를 다 x랑 y를 곱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될 거예요. x랑 y 곱해서 30 나오고 2랑 15 곱해도 30이 나오고 3이랑 10을 곱해도 30이 나오고 4랑 30을 곱해도 30이 나오고 30과 1을 곱해도 30이 나와. 아, 반비례 관계성에서는 두 개를 곱한 게 항상 일정하구나. 그래서 따라서 y는 x를 분모에 까시고요. 여기에 두 개를 곱한 숫자 3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비례를 나타내는 식은요, x가 분모에 있어야 하고 뒤에 더하기 빼기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겠네요. 필수 문제 1번 가볼게. 이렇게 xy가 같은 높낮이에 있는 걸 우리는 정비례라고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당연히 4번도 정비례고요. 2번이 단비례가 될 거고 5번은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있어버리면 이것은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도 마찬가지죠.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닙니다. 그리고 1-1번에 5번 같은 거 볼 때요. 항상 마지막 결과는 y는으로 바꾸셔야 돼요. 등식에 y만 남기고 싶으면 x를 나누면 되니까 5번은 최종적인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2번에 y는으로 남기고 싶으면 양변에 x를 곱해서 y는 24x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1-2번의 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토끼 X마리의 다리의 수 Y인데 토끼는 한 마리당 다리가 4개니까요. X마리당 총 4개 다리에서 총 Y가 됩니다. 이거는 Y는 4X로서 얘는 정비례식이 되겠죠. 니은에 곱이 200인 두 유리수 X랑 Y래. 그 X랑 Y를 곱해서 20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Y는으로 되돌리면 양변에 X를 나눠보시면 되니까 X분의 200이 되겠죠. 얘는 반비례라고 부르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연안의 반 학생 30명 중 남학생 수가 X명일 때 여학생 수는 몇 명이니? 그러면 X 플러스 Y를 해서 총 학생 수 30명이라는 거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 거속시 기억나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써보니까 x분의 12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식을 직접 세워보셔야 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한대요. 그럼 반비례식은 y는 이라고 했을 때 x가 밑에 깔려야 돼. x랑 y의 위치가 반대에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숫자는 x랑 y의 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x 곱해서 네모는 xy야 라고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반비례는 x랑 y를 곱한 식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x는 x분의 15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3번은 문제에서 애초에 y와 x가 반비례한다라는 말을 대놓고 줬잖아. 그러면 반비례 관계식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 그러면
y는 x분의 숫자꼴을 쓰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이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쌍의 순서쌍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y가 2일 때 x는 8이다라고 한 쌍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의 곱인 16을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관계식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비례는 x를 밑에다 깔고 y를 위에 올려야지 그 숫자를 구할 수 있었고 이번에 배우는 반비례는 x랑 y의 곱이 여기 위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y는 x분의 16이라는 관계식을 찾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 x 기압인데 이게 32 기압이래. 그럼 x 자리에 32를 대입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x 자리에 32라는 걸 대입하면 y는 32분의 16이다. 그래서 약분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답을 쓰실 수 있습니다. 단위까지 붙여줄게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3-2번도 한번 봐볼 건데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100개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든대. 그러면 여기가 가로에 x개 놓고 세로에 y개를 놓아서 총 100개를 채우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개수에 대한 식으로 y 곱하기 x가 는 100이다라고 나올 거고 y는으로 정리를 하면 x를 나눠줘서 x분의 100이다 이렇게 관계식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럼 이번에 세로에 놓인 게 20개래. 그러면 세로에 놓인 건 y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y가 20이 되게끔 하려면 x는 몇 개가 돼야 되나요? 이거예요. 그러면 100을 5로 나눠야 우리가 20이 되죠. 따라서 x는 5, 즉 5개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은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반비례 그래프는요. 원점을 지날 수는 없고요. 원점의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그려지진 않고요. 물론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원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도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수일 때는 진짜 이렇게 점으로만 나타낼 거고 좀 더 촘촘해지다가 수 전체 범위로 바뀌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실선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나중에 x축을 연장시켜보면 이 그래프는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지만 전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뻗어나가는 그런 곡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비례랑 공통점은 있어요. y는 x분의 5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a 자리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정확하게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게 될 거고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러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이 마치 주식이라고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이 여기다 돈을 넣었는데 주식이 날이면 날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죠. 그래프를 보시면 주식값이 이렇게 폭락하는 지금 이런 모양. 그 y값이 감소하는 그래프고요. 여기는 여기다 주식을 넣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주식값이 폭등하는 여기 넣었는데 주식값이 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그래서 y값이 증가하는 그래프다.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이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여기 1번에 y는 x분의 3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선생님이 점을 직접 일일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x자리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려 마이너스 3 나오고 1 넣으면 3, 3 넣으면 1 이렇게 나와. 찍어볼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3, 1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결을 해보니까 여기가 양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정비례 때랑 마찬가지로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네는 주식을 여기서 넣었는데 점점 주식이 폭락하는, 감소한다 이렇게 문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2번도 여기 x자리 마이너스 4 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오히려 플러스 4, 1 넣으면 마이너스 4, 4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실제로 그래프를 찍어보면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1,4, 1,4, 4,1 요렇게 지나가게 되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이 점들을 찍어서 연결해 보니까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지는 걸 확인했고 점점 주식이 올라가는 y값이 증가하는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필수 문제 5번에 지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다 나오면 우리 무조건 대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 보니까
y자리 4는 x자리 마이너스 a분의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4는 1분의 4죠.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말할 건데, 대각선끼리 곱하는 거는 갖다 스킬로 푸시면 되거든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a, 이거 두 개 곱하면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6,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필수 문제 6번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찾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 쌍이 매끄러운 곡선 그래프네? 그럼 얘 반비례다. 이거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반비례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숫자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x랑 y의 곱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바로 관계식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속속 개념 익히기를 넘어가셔서 선생님께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집에서 14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시속 x로 가는데 걸린 시간을 y라고 하자. 여기까지 식 한번 세워볼게. y는, 즉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거예요. 뒤에 단위 잘 봐. 2시간이라고 했는데 y 뒤에 다니는 시간, x 뒤에 다니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이 2라는 거는 y 자리에 대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나오려면 따라서 x는 7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7k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에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게 있어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는데,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부터가 이미 아웃이죠. 반비례 그래프는 절대 원점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설명만 맞죠. 좌표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한 쌍의 곡선이다. 원점을 지나고 직선 모양, 즉 이거는 정비례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A가 음수이면요, 이 한 쌍의 곡선이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져요. 그러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 맞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 커지잖아. 그럼 풍선처럼 두둥실 떠오른다. 만약에 이게 y는 x분의 1이면 얘는 y는 x분의 2, y는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클수록 풍선처럼 두둥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원점이랑 멀어지죠. 그 다음에 반비례는요,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화합니다. 틀렸죠? 그리고 x자리에 a, 에 지나는지 대입해볼게. a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확인되죠? 정답은 2번, 5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에 그래프 위의 점인지 위의 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9잖아요. 이 두 개 곱해서 형성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9가 아닌 걸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6번 풀어볼게요. 이 반비례에서 이 숫자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두 개를 곱해서 형성된다고 했어. 그러면 y는 x분의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얘도 이 곡선 위에 존재한다면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관계성이어야 돼. 따라서 3과 b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b는 마이너스 4다. 그리고 a는 아까 마이너스 12다.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7번에 이 그래프는 반비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식을 세워볼 건데, y는 x분의 숫자꼴이고요. 이거 두 개 곱해서 형성되는 그래프다 보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같은 그래프 위에 있는 거라면 마이너스 4랑 k를 곱한 것도 여전히 6이어야 해. 2, 3은 6, 마이너스 4 곱하기 k도 6.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6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자, 8번 가볼게요. 정비례랑 반비례가 섞여 있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잘 봐봐. 일단 정비례가 나왔는데 여기 항상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도형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A 좌표는 3,인데 x에다 3 대입하면 y는 9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9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b는 9다라고 써주시고요. 이 3,9가요. 이 반비례 위에도 존재한대요. 반비례에서 이 a를 찾는 방법은 이 지나는 한 점에 x랑 y를 곱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a는 9, 3, 27이다.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이게 왜 27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좀 천천히 가는 방법으로는 대입하는 방법은 있어. y자리에 9를 넣고 x자리에 3을 넣고 이렇게 양변에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27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9번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시고요. 모르시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비교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비례랑 반비례의 특징이 어떤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지 한번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탄탄 단원 다지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다 풀어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문제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정비례하고 라고 했어. 그럼 관계식이 y랑 x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되고 여기 앞에 숫자가 있어야 돼. 정비례에서의 숫자라는 것은 x를 나눠보면 x분의 y 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라고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자, x의 값이 2배가 되면 y의 값은 몇 배가 되냐 라고 하면 이게 정비례였기 때문에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되면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돼야 되거든요. 기억은 틀렸어요. 이거는 반비례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니은의 관계식 우리 이미 찾아봤지. 마이너스가 빠졌네. 니은도 틀렸죠. 자, x자리 1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확인됐고요. y에 오히려 마이너스 5가 되려면 x에 10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이거 둘 다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했을 때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얘 위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달에서의 무게 y는 지구에서의 무게 x의 6분의 1이래. 그럼 관계식이 y는 6분의 1x다. 이렇게 정비례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지구에서의 몸무게 x자리에 78 대입하면 y는 무엇이냐? 그럼 6분의 1 곱하기 78이기 때문에 얘를 약분해 보시면 정답은 13이다. 따라서 13k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네요. 그럼 줄넘기는 y는 정비례식으로 쓸게요. x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고 이 숫자 쓸 때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이렇게 가시면 돼요. 훌라후프는 y는 x 위에 깔고 자 x 밑에 깔고 y 위에 올려 즉 y는 4x다. 이렇게 관계식 두 개를 금방 구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x자리에 30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30을 대입하면 2분의 15 곱하기 30이라서 예, 계산하시면 225kcal 나올 거고 여기다가 30 대입하면 120kcal가 나오겠네요. 이 두 개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6번에 정비례 관계인데 정비례는 원점이 지나는 직선으로서 앞에 숫자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주식이 떨어지는 그래프입니다. 원점 지나는 거 맞고요.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해보시면 이 숫자 나오는 거 맞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것도 맞아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얘가 음수다 보니까 2, 4, 4분면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주식이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니까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7번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수가 음수인 이 두 명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머지 여기 3인방이 여기 3, 4, 5번을 결정 지을 건데 절대값이 클수록 미끄럼틀이 가팔라요. 그러니까 가장 가파른 3이 당연히 정답 3번. 그 다음 가파른 1이 4번. 가장 절대값이 작은 게 5번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9번의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정비례 그래프예요. 하나의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은 모두 관계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4잖아. 그러니까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를 한 것과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를 한 게 결국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거 나오면 대각선끼리 곱한 건 같다로 풀자고 했어. 4랑 2분의 9를 곱하면 18이 되고요. 마3이랑 k를 곱하면 마이너스 3k가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이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에 순서 쌍으로 가자. A좌표의 X좌표가 마이너스 6, 야. 그러면 여기 관계식에다 X자리 마이너스 6을 넣으면 Y는 12가 나오고 B좌표 X좌표도 마이너스 6, 여기다 마이너스 6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높이가 12,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랑 여기 간격 차이는 14칸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인 6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두 개 곱해서 2로 나누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요. 반비례는 원점에 지나지 않는 좌표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이잖아. 그리고 얘가 음수다 보니까 이렇게 2사분면, 4사분면에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는 정비례에 대한 설명이고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지난다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법이고, X가 0보다 작은 여기 구간에서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걸 보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풍선처럼 두둥실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에 4,2가 이 반비례 관계성을 나타낸다면 이 숫자는 두 개의 곱인 8로써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X에 3 들어가면 Y가 3분의 8이 나오는데 이건 정수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에 8의 약수가 들어가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1,8 이런 느낌. 1,8.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4,2. 8,1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수도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얘네 세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총 8개다 라고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얘는 반비례 그래프인데요. 여기 점이 3, 라고 나오면 Y좌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개 곱한 게 15라고 알려주니까 3, 5, 15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점 뒤에 좌표는 3,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이 가로의 길이는 3부터 마3까지 6이고 세로의 길이는 5부터 마5까지 10이다. 그래서 정답은 60이야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19번에 이 정비례 그래프가 B,1을 지나요. 그리고 관계성은 2분의 1이에요. X좌표 깔아 Y좌표 올려 한 게 2분의 1 비율이라면 B는 4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똑같이 이 점을 이 반비례 그래프도 지나고 있죠. 반비례 그래프의 이 숫자는 X랑 Y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8이라는 것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서술형 완성하기에 만약에 Y랑 X가 정비례면 이거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한 게 항상 일정해야 하거든. 이게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얘는 16이 될 거고, 얘도 B분의 마이너스 40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려면 얘는 5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 유제 1번에 반비례라고 했는데, 반비례는 두 개를 곱하는 관계가 항상 일정하잖아. 이거 두 개 곱하면 36이라서 얘도 이거 두 개 곱한 게 36 나오려면 얘 마이너스 4여야 하고, 여기도 곱하면 36 이미 유지됐고, 얘랑 얘랑 곱해 36 나오려면 얘가 72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제 2번은 제가 예제 2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톱니가 16개, 32개인 톱니바퀴가 있는데 16개짜리가 X번 회전할 동안 32개짜리가 Y번을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 그럼 이 관계식을 찾아 써보면 Y는 으로 정리해서 31을 양변에 나눠보면 2분의 1X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때 톱니바퀴 A가 10번을 X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얘가 10번 회전하면 약분해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수식으로 옮기세요. 16 곱하기 X는 32 곱하기 Y다. 그래서 관계식 찾고 마지막에 숫자 대입하시면 됩니다. 유제 2번은 도전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정비례 관계의 이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해서 나오는 숫자거든. 뒤에 것도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해서 마사가 나와야 되고, 얘도 X 밑에 깔아 Y 위에 올려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이것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ABC가 나오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인데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만약에 뭐 A랑 B라고 했어. 그러면 넓이는 A 곱하기 B잖아. 근데 이것이 곧 P의 X좌표랑 Y좌표거든. 근데 반비례는 그 두 개의 곱이 항상 8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숫자가 곧 이 직사각형의 넓이 8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넓이는 8로 일정하다라는 사실까지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